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을 함께 지키는 식품영양학과 박진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하려 합니다. 얼마 전 한 가정에서 냉동실 속에 1년 넘게 보관된 국수를 꺼내 요리를 했습니다. 냉동했으니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푹 끓여 식사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식사 직후 가족 전원이 심한 구토와 복통을 호소했고 결국 안타깝게도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독소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독소가 냉동을 해도 끓여도 심지어 완전히 익혀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분명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교수님, 냉동실에 넣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착각해온 냉동의 신화 때문입니다. 냉동실은 시간을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냉동실을 시간을 멈추는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동은 세균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저 세균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느리게 만들 뿐입니다. 냉동실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내부 온도가 미세하게 변하면서 얼어있던 세균들이 잠깐 깨어나 독소를 배출하고 다시 잠드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이 1년 동안 이어지면 겉보기엔 멀쩡한 음식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 물질이 천천히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원인은 세균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산패, 즉 기름이 부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국수에는 아주 소량의 식용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미량의 기름조차 공기와 만나면서 냉동 상태에서도 천천히 변질됩니다. 결국 1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치명적인 독소와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것이죠. 냉동실은 결코 안전 보관함이 아닙니다. 단지 부패의 속도를 늦추는 공간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냉동보다 온도가 높은 냉장고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넣으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두 번째 착각입니다. 냉장고는 음식의 신선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소와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냉장고는 보관함이 아니라 사용법이 정해진 정밀기기입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모른 채 음식들을 무조건 넣어두면 냉장고는 어느새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독상자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냉장고를 단순히 음식 보관용 기계가 아닌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도구나가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냉장고에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10가지 음식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독소, 발암물질, 그리고 올바른 대처법입니다. 이 강의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냉장고는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독상자에서 가족을 살리는 보약 창고로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그저 한 번의 좋아요, 클릭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중요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도 꼭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위험 식품, 바로 버섯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재료는 버섯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거의 모든 분들이 잘못 보관하고 계십니다. 마트에서 버섯을 사오면 대부분 그 비닐 포장 그대로 혹은 봉지에 담아서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 두시죠.
하지만 바로 그 행동이 버섯을 곰팡이 독소로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버섯은 수분을 아주 잘 흡수하는 식재료입니다. 냉장고 채소칸은 생각보다 습도가 매우 높습니다. 결국 버섯이 그 습기를 빨아들이고 비닐 속에 갇혀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곰팡이가 자라기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버섯이 눅눅하거나 미끌미끌해진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곰팡이 독소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곰팡이 독소는 열로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찌개에 넣어 끓이거나 볶아도 독소는 그대로 남습니다. 특히 이 독소는 간을 직접 공격해 장기적인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버섯은 냉장실에서는 독이 되지만 냉동하면 보약이 됩니다. 냉동 과정에서 버섯 속 수분이 얼면서 팽창하고 그 과정에서 단단한 세포벽이 깨집니다. 이 세포벽 속에는 면역력을 높이고 지방을 분해하는 유익 성분이 들어있는데 냉동을 통해 그 성분들이 훨씬 쉽게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버섯을 얼리는 것만으로도 영양소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보관법은 간단합니다. 물에 씻지 말고 밑동만 깨끗이 정리한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공기를 뺀 비닐팩에 담아 냉동하세요. 사용할 때는 해동하지 말고 그대로 요리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냉동한 버섯은 최대 12개월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 간식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폐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이죠. 하지만 보관을 잘못하면 간 독소 폭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혹시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긴 고구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조금 썩었네? 하고 그 부분만 도려내 드시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부패가 아닙니다. 그 검은 반점의 정체는 검은 무늬병, 곰팡이, 그리고 그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간 독소입니다. 문제는 이 독소 역시 끓이거나 찌거나 구워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쓴맛이 느껴지는 고구마는 이미 독소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아깝더라도 즉시 버리는 것만이 가족의 간을 지키는 길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는 싹이 날까봐 혹은 오래 보관하려고 냉장고에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구마는 따뜻한 작물입니다. 냉장고의 찬 공기에 노출되면 조직이 손상되어 오히려 더 빨리 썩습니다. 고구마의 최적 보관 온도는 12에서 15도, 즉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어두운 곳입니다. 신문지로 하나씩 싸서 구멍난 상자에 담아 베란다나 다용도실 구석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두 달은 거뜬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냉장고에 들어갔다면 냉해가 진행 중이므로 일주일 안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고구마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냉장에 넣어도 실온에 두어도 독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냉장고의 함정부터 살펴보죠.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감자 속의 전분이 당으로 변합니다. 처음엔 좀 더 달고 맛있어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감자를 기름에 볶거나 튀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기열과 만나면서 아크릴아마이드, 에이크릴아미데라는 국제암연구소 지정인체 발암 추적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120도 이상에서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튀김 전 볶음 요리를 할 때의 온도는 120도를 훌쩍 넘습니다. 즉, 냉장 보관한 감자를 튀기면 우리 손으로 발암 물질을 만들어 먹는 셈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요리하기 전 감자를 찬물에 15분 정도 담가 두는 것입니다. 이때 감자 속 당분이 물에 녹아 나오면서 발암물질 생성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새 물로 한두 번 헹구고 조리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감자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법은 찌거나 삶는 것입니다. 물이 아무리 끓어도 100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120도를 이상에서 생기는 발암물질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감자를 밝은 곳에 두면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하거나 싹이 납니다. 그 부위에는 솔라닌이라는 강한 독소가 농축됩니다. 이 독소 역시 열로 파괴되지 않으며 섭취 시 복통, 구토,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자는 7에서 10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사과 한두 개를 함께 넣어두면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가 감자의 싹을 억제합니다. 반면 양파와는 절대 같이 보관하면 안 됩니다. 양파는 감자를 더 빨리 부패시킵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감자도 1에서 2개월간 신선함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식재료만 올바르게 보관해도 여러분의 냉장고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재료는 마요네즈입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냉장고 맨 안쪽 가장 차가운 칸에 보관하시죠? 상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차갑게 보관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습관이 오히려 마요네즈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냉장고 안쪽의 낮은 온도는 마요네즈 속의 기름과 물을 분리시킵니다. 마요네즈는 기름, 달걀 노른자, 식초가 섞인 유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일정한 온도에서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너무 차가워지면 기름과 물이 서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꺼내보면 위쪽엔 노란 기름이 뜨고 아래엔 묽은 물이 고여 있는 현상이 생기죠. 이건 상한 것이 아니라 유화가 풀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번 분리된 마요네즈는 다시 원래의 부드러운 식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맛이 변하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마요네즈의 명당 자리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냉장고 문 쪽 선반입니다. 문 쪽은 여닫을 때마다 온도가 조금 오르내리지만 그만큼 지나치게 차갑지 않아 유화 상태가 잘 유지됩니다. 뚜껑을 연 후엔 가급적 12개월 안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맛과 식감, 신선도를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비싼 고급 오일일수록 냉장고에 넣어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가워야 오래 가겠지 라는 생각에서죠. 하지만 이 역시 잘못된 습관입니다. 올리브유를 냉장 보관하면 기름이 하얗게 굳고 사용 시마다 녹였다 식혔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병 안에 결로 물방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미세한 물방울이 기름과 섞이는 순간 기름은 급격히 산패, 즉 썩기 시작합니다. 기름의 가장 큰 적은 물입니다. 물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산소와 결합하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올리브유의 향, 색, 영양소가 모두 손상됩니다. 따라서 올리브유는 냉장보다는 빛과 열, 공기를 피한 실온 보관이 정답입니다. 보관 장소는 가스레인지 근처가 아닌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이 이상적입니다. 뚜껑을 열었다면 공기 접촉이 시작된 것이므로 3개월 안에는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반전의 주인공,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다른 오일들과는 성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오메가3은 혈관 건강에 좋고 염증을 완화하는 등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빛과 열 공기에 극도로 약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즉, 조금만 부주의해도 빠르게 산패가 진행되어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는 오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기름을 올리브유처럼 실온에 두고 사용하시는데 이건 매우 위험한 보관법입니다. 한번 뚜껑을 연 들기름은 그 순간부터 산소와 다하 변질이 시작됩니다. 햇빛이나 따뜻한 공기에 노출되면 그 속의 지방산이 빠르게 산화되어 몸에 해로운 화합물, 심지어 1급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투명한 병보다는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짙은 갈색 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사용 후에는 꼭 뚜껑을 닫아 빛과 공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개봉 후 한 달, 늦어도 2달 안에는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산패가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7번째 재료, 마늘입니다. 한국 식탁에서 마늘은 빠질 수 없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껍질을 까서 냉장 보관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늘의 영양을 반으로 깎아 먹는 실수입니다. 껍질을 깐 마늘을 냉장고에 두면 마늘의 핵심 성분 알리신이 빠르게 파괴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3일 만에 60% 이상이 사라집니다. 즉, 냉장 보관 마늘은 향만 남고 효능은 거의 없는 셈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마늘을 다져서 병에 담고 공기를 차단한다며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냉장 보관합니다. 하지만 이 환경이 바로 보툴리눔 세균이 자라기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보툴리눔 독소는 인체 신경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맹독입니다. 극히 적은 양으로도 호흡 근육을 마비시킬 수 있어 세계적으로도 가장 위험한 식중독 독소로 꼽힙니다. 따라서 마늘은 3에서 5일 내에 먹을 양만 냉장 보관하고 나머지는 반드시 냉동해야 합니다. 냉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늘을 편으로 썰거나 다져서 얼음틀이나 지퍼백에 1회분씩 나눠 담고 얼리세요. 해동 없이 바로 요리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3개월까지 향과 맛이 유지됩니다. 8번째는 견과류입니다. 땅콩, 아몬드, 호두 등은 건강식의 대명사죠. 하지만 의외로 많은 가정에서 견과류를 식탁 위나 주방 선반 위, 실온에 두고 보관합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따뜻한 실내 공기와 산소에 오래 노출되면 그 지방이 산화되어 쩐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냄새가 나는 순간 이미 아플라톡신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며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실온 보관된 견과류 안에서는 이 무서운 독소가 서서히 자라날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빛, 열, 공기를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즉,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이 필수입니다. 냉장 보관 시 1에서 2개월 이내, 섭취 냉동 보관 시 최대 6개월까지 가능. 조금이라도 쩐내나 쓴맛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춧가루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식재료지만
보관법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냉장실 선반에 두시죠. 하지만 냉장실은 습도가 매우 높습니다. 고춧가루는 가루 형태라서 공기 중의 습기를 쉽게 흡수합니다. 그 결과 고춧가루 속에서 아플라톡신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더 위험한 점은 곰팡이가 생겨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매일같이 눈에 안 보이는 곰팡이, 독소를 김치와 찌개에 넣어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열에도 강하기 때문에 찌개를 끓여도 볶아도 구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춧가루는 냉장 보관이 아니라 냉동 보관이 정답입니다. 작은 용량으로 나눠 밀폐 포장한 뒤 공기를 완전히 빼고 냉동실에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1년간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냉장실에 보관했다면 6개월 이후부터는 위험하다고 봐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료는 개봉된 통조림입니다. 참치, 옥수수, 꽁치, 복숭아 통조림 등 편리하다고 많이 사용하시죠. 문제는 먹고 남은 통조림을 캔째로 랩만 씌워 냉장고에 넣는 행위입니다.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통조림의 내부는 보통 주석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을 때는 안전하지만 캔을 따는 순간 산소가 들어가면서 주석이 음식 속으로 서서히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냉장고에 하루만 둬도 음식 속에 중금속 성분이 섞여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통조림은 개봉 즉시 유리용기나 플라스틱 밀폐용기로 옮겨 담아야 합니다. 캔째로는 단 1시간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옮겨 담은 후에도 1에서 2일 안에는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통조림은 멸균 포장이라 한번 공기와 닿으면 오히려 다른 음식보다 빨리 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식품의 보관법을 살펴봤습니다. 버섯, 고구마, 감자처럼 온도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식품, 마요네즈와 기름류처럼 차가울수록 빨리 상하는 재료, 그리고 마늘, 견과류, 고춧가루, 통조림처럼 보관 습관 하나로 발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음식들까지.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냉장고는 음식을 지켜주는 마법 상자가 아닙니다. 그저 시간을 늦추는 장치일 뿐, 사용법을 모르면 오히려 가족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10가지 원칙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냉장고는 가족을 병들게 하는 독상자에서 가족을 살리는 보약 창고로 변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 다 기억하기 어렵다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냉장고를 정리할 때마다 한 번씩 다시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정보를 가족, 친구, 이웃과 꼭 공유해 주세요. 너희 집 냉장고는 괜찮니? 이 한마디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